예금을 20년, 30년 한다고 복리가 생기질 않아요. 최적의 복리국서는 15%에서 나와요. 연 15%요? 네. 상당히 높은데. 모두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 ETF ETF. 때문이죠. 네. 대표님 저랑 잘 맞으시네요. 제가 채널에서 계속 ETF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ETF 관련해서 영상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구독자님들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연금이에요. 연금 어떻게 굴려야 되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고 뭐 리밸런싱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전문가이신 장재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요새 퇴직연금 DC형으로도 많이 하고 가죠. 또 IRP로도 많이 적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나요? 저희 보통은 연금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중요한 돈이니까 네. 예,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으시죠? 예, 좀 맞는 말씀인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면 연금이라는 거, 이거의 목적이, 이걸 하는 이유는 은퇴 자금이잖아요. 실제 내 은퇴를 위해서 돈을 매달 많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연금의 목적에 맞는 결과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하나는 꽤 내 은퇴 자금이 마련돼야 된다. 근데 충분히 자금을 불리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 100% 연금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세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어떤 자산으로 100%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연금에는 좀 사실 좀 맞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주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딱 개별 주식이 기억나거든요. 어느 기업이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라도 개별 그 주식만 갖고 있을 때의 대가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이 회사는 뭐 어떤 거에 갇혀서 못 올라갈 때도 있고요. 개별 주식으로 하는 건 연금에서는 사실 심리적으로 취약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는데 주식이 아니냐 이건 아니고 저로서는 인덱스 같은 채권 인덱스냐 뭐 부동산 관련된 어떤 리츠 같은 거냐 주식 인덱스냐가 있는데 저희는 주식 인덱스를 기본으로 하는 연금 운용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연금 계좌 안에서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식 계좌에서 매매하듯이 그 개별 주식을 살 수는 없게 돼 없죠, 있는 없죠. 거잖아요. 네, 네, 없죠. 그러면 이제 뭐 펀드냐 ETF냐 그 네. 중에서 골라서 이제 주식을 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펀드나 ETF도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것 중에 오해가 ETF로 하면 투자가 성공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ETF는 하나의 툴이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ETF는 펀드는 펀드인데 진화된 펀드다.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도 기능이 이미 발달했는데 옛날 거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드보다는 ETF를 우선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맞다는 게 진화된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에서도 당연히 ETF로 운용하시는 게 유리한 점이 많다. ETF라는 장점을 사용하면 아까 말씀하신 개별 주식은 아니면서 그 다음에 주식에 그 투자한 것 같은 효과. 예를 들면 ETF 중에서도 이 인덱스들 중에 골라보면 나스닥 100 같은 그런 인덱스들은 정말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만큼 또 수익률이나 이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면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진화된 펀드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다루기에는 편리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연금 계좌에서 그러면 ETF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에도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주식으로 대부분을 운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아까 연금에서 목적은 은퇴비를 마련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은 어떠냐면 지금 많은 돈을 넣을 수는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잖아요. 딱 저희 상황입니다. 네. 저희의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건 복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라는 개념은 아시겠지만 뭐냐면 지금 앞으로 10년 넣어서 들어간 동안에 증가된 속도보다 20년째 됐을 때 커브가 커지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매년 누적해서 20% 수익률이 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1%에서 불린 게 또 1%가 되고 또 그렇죠. 1%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인슈타인도 감탄했다는 그 원리를 저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원리를 충실하게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세 가지를 유의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연 시간이겠죠. 시간 예, 오래 뭐, 기다려야 되는 네, 거죠. 뭐 3년, 5년 넣어놓고 복리 얘기를 하는 건 맞진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이거 의외로 간과하시는 분인데 수익률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금을 20년, 30년 한다고 복리가 생기질 않아요. 복리가 나오긴 나오죠. 1%로 해도. 하지만 이 플랫한 선에서의 복리 커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자산이 확 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안전성만 먼저 생각해서 그것만 생각해서 원리금 보장형이나 원금 보장형 같은 걸로 그냥 장기로 내가 그냥 일찍부터 연금을 하면 되겠지라는 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수익률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금융공학에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최적의 복리국서는 15%에서 나와요.
연 15%요? 네.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죠.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최대한 자금이 늘어나는 정도를 계산해 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대에서 10%대 정도. 요게 저희가 목표를 한 게 아니라 글로벌 연금 운영 빅5 하우스에서는 연평균으로 5년이 7%에서 10% 사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안전한 인덱스를 고를 때 과거처럼 그냥 뭐 코스피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주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가장 빠르고 강하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모여있는 인덱스는 어디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금에서도 충분히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연금을 나스닥 100에 놓고 기다리면 되나요?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 중에 코어 세틀라이트, 중심 위성. 네, 위성 포트폴리오라고 네. 해서 코어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어 자산이 있고 세틀라이트 자산이 있다는 거. 연령대에 따라서 이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면 되는데 이 코어 자산은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래도 연금이니까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이쪽에 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어 에셋에는 가장 공격적인 게 나스닥 100 정도. 그러니까 나쁜 건 빼고 좋은 걸 넣는 행동을 인덱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개별 기업 선택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면서 그래도 인덱스 베타 투자에 속하는 나스닥 100 정도는 저희가 코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대표님 상당히 연금을 ETF로 굴려준다고 하셔서 되게 약간의 보수적일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거는 거의 그 캐시우드 느낌이에요. 캐시우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왜 이 IT 뭐 구글 뭐 이런 것들은 나한테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 주는 것들이지 무슨 내가 볼 때 그건 성장주 아니다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이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지금 코어 세틀라이트에서 코어 자산이나 세틀라이트 자산을 택할 때 항상 참고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황이 아니라 사이클, 경기 순환적인 사이클과 그 다음에 세상 구조가 바뀌는 구조적 사이클을 감안한 그래서 코어 자산 같은 경우는 아주 구조적 사이클을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자산을 편입하고 경기 순환적으로 볼 때는 세틀라이트, 위성 쪽은 경기 순환적인 좀 리밸런싱을 자주 해야 되는 자산을 배치하되 연령이 낮으신 분은 코어를 작게 세틀라이트를 크게 연령이 높으셔서 60대가 되셔서 이제 은퇴를 시작하실 것 같으면 코어를 크게 세틀라이트를 작게. 이것도 약간 그 통념과는 다르네요. 은퇴 자금은 시황과 상관없이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그런 텀을 사용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경기순환 사이클 한 4, 5년간 진행됩니다. 차화정 시대 아시나요? 알죠. 그죠? 예. 네, 자동차 화학 정유만. 네. 그때 주도주는 차화정이었고 작년도 우리 주도주는 BBIG였나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주도주는요. 대부분 코스피 같은 시장에서도 2년 내지 3년은 일반 주식보다 3, 4배의 퍼포먼스를 내요. 그리고 2, 3년간 지속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연금에서도 주도주에 관련된 산업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놔두면 안 되죠. 아까 차화정 같은 경우에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2009년도에 올라서 2012년도 뒤부터 빠진 그런 커브를 보니까요. 12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가 거의 800%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2년 동안 오른 거예요. 계속 옆으로 가다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기 투자라고 해도 산술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에 투자하기만 한다면 개별 종목의 사이클보다는 좀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배적인 산업,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투자보다 훨씬 변동성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일단은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모두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 ETF 때문이죠. 네. 대표님 저랑 잘 맞으시네요. 제가 채널에서 계속 ETF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너무나 진화돼서 장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펀드보다는 ETF를 하시는 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리밸런싱 주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연금을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 그거를 계속 뭐 바꿔줘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네네. 얼마나 언제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될까요? 코어 자산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사이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더 길게 가져가고요. 세틀라이트, 위성 포트폴리오는 그 자산들의 기복이 있어요. 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산업들인데 아까 반도체 산업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 사이클에 맞춰서 리밸런싱 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시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코어 자산이라고 말한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시황을 보고 바꿀 필요가 크게 없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산업들. 반도체는 간단히 말하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 반도체가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죠. 그 자율주행 전기차는 반도체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반도체 산업을 투자할 때는 당연히 장기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세상을 움직이는 산업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럼 그런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그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맞춰서 리밸런싱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희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주세요.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는 연금에서 이 두 가지만 그냥 딱 산다. 3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는 일반적인 코어 세트라이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코어 자산에는 같은, 그 다음에 위성 자산이라고 말하는 쪽에 저희가 지금 넣고 있는 거는 뭐냐면